주석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시진핑이나 마오쩌둥 같은 중국의 지도자나 북한의 김일성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보통 공산주의 계열 국가의 지도자가 사용한다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현재의 쓰임은 그러하지만 본래 주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기 전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절에 장제스도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김구도 주석이란 호칭을 사용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이란 호칭을 영어로 번역하면 모두 프레지던트가 됩니다. 도대체 주석은 어떤 호칭일까요? 주석이란 표현은 본래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주된 자리를 칭하는 말입니다. 단체나 회의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전 영상에서 프레지던트가 앞에 앉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용어의 의미만 봤을 땐 대통령보다 오히려 주석이 프레지던트와 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석이란 표현은 중국에서 프레지던트나 체어맨 등의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그 기원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프레지던트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정치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주로 부는 용어인데 반해 주석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동양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훨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중화민국의 주석 장제스는 정부와 당 그리고 군 모두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졌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40년대 주석 중심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석은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당, 정, 군을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화민국에서 주석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석은 대통령에 비해 더 강력한 권한을 쥔 중앙집권적인 지도자의 호칭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은 주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전까지 소련과 같이 당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비서 등의 호칭을 사용하다가 1970년대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1인 지도 체제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주석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건국한 이후부터 국가주석과 당주석을 두어 주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이후 당주석은 당총서기로 바뀌었지만 국가주석은 여전히 중국의 지도자를 칭한 호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주석은 당총서기까지 겸직하게 되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1인 지도자 같은 인상을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주석이라는 호칭 속에 내재된 미묘한 차이점이 바로 떠오르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중국의 시진핑도 모두 프레지던트로 칭하니 호칭만으로는 권력의 성격을 추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총통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장 유명한 총통은 나치 독일을 이끌었던 히틀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총통으로 불려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총통이죠. 정식 명칭으로는 중화민국 총통이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전체주의 국가의 총통 히틀러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만의 총통은 잘 매치가 되지 않죠. 여기도 번역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프레지던트라는 말 때문인데요. 19세기 후반 청나라는 프레지던트를 총통으로 번역했습니다. 총괄하여 통치한다는 뜻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대통령으로 번역했었습니다. 이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건국되면서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장제스 집권 시절 앞서 본 주석 호칭을 사용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 순원의 구상을 바탕으로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지도자의 호칭을 헌법에 총통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화민국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패해 타이완 섬으로 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대만에서는 이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지도자의 공식 명칭이 총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프레지던트의 공식 번역어는 여전히 총통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언론 등에서 총통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히틀러의 총통 호칭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남는데, 히틀러의 공식 직함은 독일어로 피러였습니다. 피러의 의미는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번역하자면 영도자나 수령 등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사용했던 두체라는 호칭도
피러와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총통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일본 언론에서 피러를 총통으로 번역한 것이 원인입니다. 일본에서 피러의 번역으로 사용한 총통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되면서 히틀러의 호칭이 총통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피러는 나치당 대표와 정부의 수반 그리고 국가 원수까지 모두 총괄하는 직책인데 지금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대만 총통의 위치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총통을 독일어로 번역해도 절대 피러가 되진 않겠죠. 이는 근대시기 번역 과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생긴 오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석, 총통 모두 민주주의를 먼저 꽃피웠던 서방에서 사용한 프레지던트라는 용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역별로 사용하던 번역어의 차이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여러 호칭이 난립하게 된 원인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주석이든 대통령이든 모두 프레지던트인데 반해 우리는 그 호칭의 의미와 기원을 명확하게만 이해한다면 호칭에서 바로 지도자들의 권력 형태를 추론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호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항상 영광입니다.